한 끼에 100g. 밥으로 지으면 한 공기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배고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웠어요. 저도 동생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질문은 죄였습니다. 의심은 반역이었습니다. 침묵만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굶주림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삼촌의 죽음을 본 후 동생의 생각도 바뀌었을 거예요. 변화.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생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로. 사장, 첫 번째 탈북 총성 속으로. 1998년 첫 번째 탈북. 그녀와 동생은 국경을 향해 갔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였죠. 저는 동생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렸어요. 함께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제게 말했어요. 누나는 가. 나는 여기 남을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어요. 옆에는
밥 한 그릇과 물만 놓아두었어요. 혹시 누군가 동생을 발견하면 마지막 식사라도 할 수 있게 그녀는 동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2시 그녀와 오빠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25m 정도? 우리는 뛰어서 건넜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멈춰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들렸죠. 국경 수비대가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물속에 있었어요. 계속 헤엄쳤죠.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해냈어요. 중국. 그들은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5장. 자유는 없었다. 중국의 현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계 중국인이었죠. 그분이 밥을 주셨어요. 흰쌀밥과 삶은 계란. 저는 중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중국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경고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리고 만약 내가 남동생을 구하려면 중국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신매매.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은 상품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노예 계약. 그것이 그녀 앞에 놓인 선택지였습니다. 동생이 제게 말했어요. 누나는 가. 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것이 동생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동생은 중국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대요. 나의 동생.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동생의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 거의 28년이 됐어요.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2명의 남매. 한 명은 북한에, 한 명은 중국에 남겨진 채 그녀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2부 또 다른 지옥. 중국. 6장. 노예의 삶. 그녀는 중국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팔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저를 샀다고 했어요.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요. 일을 해서 그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쌀이랑 김치만 줬어요. 그게 전부였죠. 정말 끔찍한 삶이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바로 노예 생활이었어요.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중국에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끔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 남동생을 구하지 못했고 오빠도 잃었고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절망.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장. 생명의 탄생. 그런데 어느 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임신. 노예 생활 중에 생긴 아이. 아무도 제 출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12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12시간의 진통. 혼자서 도움도 없이.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처음으로 그녀에게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8장. 폭력의 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왔어요.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아이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들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을 죽일 거야.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앞에 선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어요. 제 가족이었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9장. 숨어 사는 삶. 그녀는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북한 여성을 찾고 있었고 붙잡히는 순간 다시 북으로 송환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아이를 데리고요.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이동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안을 피해 숨었습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0장. 체포 아이 앞에서.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중국 공안 10명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라는 것을.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11장. 다시 북한 수용소로. 그녀는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이부 수용소. 50명, 60명이 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장실은 양동이 하나. 병이 나도 치료는 없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다리가 썩기 시작했어요. 노란 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시체 냄새 난다고. 그녀는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장. 2004년 두 번째 탈북 다시 국경으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인가,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이를 만나려면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했어요. 브로카를 통한 탈출.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친 다리를 숨기고 또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국경을 넘습니다. 중국에서도 길 위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13장. 아이와의 재회. 마침내 그녀에게 전화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화로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야. 아이는 엄마라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14장. 2007년 영국 처음 만난 자유. 2007년 그녀는 마침내 영국에 도착합니다. 신문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읽고 정치 이야기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유. 처음 마주한 진짜 자유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 지금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북한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저처럼 살고 있어요. 2번의 탈북, 그리고 한 아이.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의 증언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 생존이다. 이 영상은 북한을 2번이나 탈출한 놀라운 용기를 가진 여성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연 씨는 북한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2번이나 탈출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가게 된 과정까지 생생하게 들려준 이야기. 지연 씨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답을 하셨다 합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저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노예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일상, 선택할 수 없었던 삶, 그리고 조용한 탈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나 선동이 아닌 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절반은 실제 인터뷰, 절반은 당시의 삶을 재현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 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실제 다양한 사연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창작 스토리입니다.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지명 단체는 실제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